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2,200 돌파하면서 흐름 좋은데 그동안 갔었던 소위 성장주가 좀 흔들리는 모양새고요. 미국도 보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국내도 그렇고요. 이런 흐름들은 주도주였던 변화 흐름으로 기술주가 붕괴된 좀 무너지는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주도 수급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죠. 네, 이번 주 들어와서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 중에 눈에 띄는 건 물론 17, 18일 날이 지나봐야 합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예요. 달러가 약세인데 지금 그 달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45% 정도가 미국 쪽에서 나온 설문조사에서는 45% 정도가 달러 약세 갈 것이다, 25% 강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 가면 달러 보유자들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 즉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의 달러 약세는 유로화 강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강세는 17일, 18일 날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7,500억 유로의 긴급 자금이 통과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이 유럽 경제를 안정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유로화가 그동안의 가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유로 강세, 달러 약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기묘하게도 달러 약세, 즉 97이 깨지면서 내려오는 그 시점부터 달러 지수가 국내의 외국인 투자 흐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급이 변화되면 되게 큰 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하나 다른 세력도 하나 들어올 거예요. 기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딱 그 장인데 대형주 중에 못 갔던 놈들이 잘 갈 수가 있어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대형주들이 잘 가는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면이 전혀 다르게 지수가 오히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술주들을 그럼 많이 갔으니까 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여전히 3월 달에 폭락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쉽게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폭락이 오려면 이 상처가 아문 시점에서 폭락이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처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폭락세 오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제가 떨어져서 조금 대응하자라는 게 현금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현금 100% 또는 그거와 유사한 포지셔닝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는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경계가 많을 때 과연 시장이 폭락할 거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인 지표, 이거는 구체적인 지표화되지가 잘 않습니다만, 제가 경험칙으로 심리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심리가 안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다. 이럴 때는 시장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질문이 어떻게 나면 시장 폭락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이게 아니고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나 더 오를까요? 질문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그리고 일반인들도 관심을 더 열정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 고점이 올 것 같고요. 지금처럼 경계할 때는 쉽게 고점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코로나인데, 미국에서 환자가 지금 의미 있게 줄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름에 백신 변수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그래서 백신이 좀 빠르게 나온다고 되면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페이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페이크다. 근데 이거 또 바꿔야 돼요. 부스터다라고. 코로나로 의해서 시장이 올라갑니다. 오늘 장이 그랬어요.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꺾였는데, 그럼 더 꺾일 수도 있었는데 올랐는데, 오르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별반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유냐? 경기가 더 나빠지고 코로나가 더 악화되면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덮을 것이고, 그리고 국채도 계속 사줄 것이고, 회사채도 사줄 것이고, ETF도 사주는 이 행보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저런 게 있어요. 실물 경기가 안 좋고 실물에 투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금융시장으로 돈이 더 오는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코로나가 해결될 때가 위험하다고 저는 지난번에 생각해요.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동안에는 시장은 그다음에 사람들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진격 앞으로 하면 그때 위험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고요. 그렇죠. 네, 그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또 환호의 내리막을 타고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고요. 중국 증시 흐름들이 최근에 좋습니다. 근데 지표들이 좋게 나와요. 뭐 단순한 그 수급상의 흐름보다도 어제 수출 지표 좋았고 내일 성장률 발표하는데 플러스 예측하고 있거든요. 중국 상황들, 네. 국내 증시 영향 좀 알려주세요. 예, 중국은 제조업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한 2달 정도 앞선 경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경기를 살리고 싶은 그 정책 당국, 그러니까 공산당과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관영 언론들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시장에 대한 강세론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인민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세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가동률은 분명히 좋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전년 대비로 좋으냐는 의문인데 지금 이게 동학개미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 전역이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금리로 은행에 놔둘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 드렸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보통 그레이트 로테이션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냐면은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부동산 이런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예금에서부터 주식이에요. 이번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예금발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동산도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공급 정책이 엄청나게 강해지지 않으면 이거 빠지긴 어렵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밀어붙이는 거고 이거는 한국, 미국, 중국 공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는 실물 대비 그 이격이 어디까지 벌어질 거냐예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벌어진다라는 가정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과정들이 있고 실제로 중국은 실물 경제 회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운임 지수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아주 십몇 년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게 이제 가동률이 정상화되는데 준비는 안 해놓은 거죠. 배들은 이제 수선 맡기고 폐선도 시키고 이랬는데 가동률이 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번에 지표로 확인을 할 거고 이게 또 세계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주식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구리값 오르는 거 보면요, 뭐 개별 종목으로 많이 생각한다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금값도 오르지만 금값이 오르는 속도는 좀 스텝 바이 스텝인데 구리값이 굉장히 오르더라고요. 구리가 오른다는 건 돈가격이 오른다는 건 원래는 경기 회복의 시그널인데 그쵸. 지금 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이게 네. 일부 자금들이 좀 상품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고 네. 공급 사이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BDI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선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도크로 그냥 넣은 거죠. 도크를 넣는데 바로 뺄 수가 없어요.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배 고친데 뭐 엔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지금 구리광산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닫은 거죠. 다시 열으면 이거는 그 광산의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기보다 그 광산에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차도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 쪽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예상보다 지켜지는 흐름이 같이 작용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돈이 많다. 돈이 많아서 지금 금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금은 언제든지 계속 채굴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금 때문에 남미의 그 환경 파괴가 보통이 아닙니다. 수은을 가지고 사금을 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얘네들은 그래서 금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있어서 뭐 공급 부족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는 유동성의 반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몇 년 만이에요. 한 20년 만의 전환이고 채권 시장은 근 40년 만에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즉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의혹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역시나 원자재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포지셔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재도 좋지만 기업이 더 인플레이션 해지에 또는 인플레이션 극복에
더 좋은 자산이 기업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지난주부터의 어떤 변화의 조짐, 이번 주에 확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원택에서 이 전통주로의 좀 쏠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BBIG로 대표되는 성장주는 너무 가서 못 갔다. 근데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 받을 때 좀 사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오늘 컨택을 하면 뭐가 오를까 봤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뭐 자동차, 뭐 금융주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그 시장의 주도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오르는 주요 대형 종목들은 가격이 싸죠. 네, 대표적으로 다 가격이 싼 업종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과 기관은 큰 손들은 당연히 이런 주식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수급이라는 말씀드렸고, 이 수급이 유지된다면 이쪽의 공간은, 위쪽 공간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여전히 안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채워지고 나면, 배고픈 섹터들의 배가 채워지고 나면 그때 또다시 성장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성장주는 이미 한번 뽑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그래서 배고픈 쪽으로 자금이 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원래 이제 강세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강세장이 나오느냐, 지금 바톤 터치가 되어서 국면 2가 시작되느냐, 이 국면 아닙니까? 개인들이 올렸던 시장을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같이 이걸 바통을 받아줘서 줄다름을 계속 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원래 상승장은 순환이 되죠. 이쪽이 올랐다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저쪽이 또 올랐다가 쉬었다가 또 이쪽이 올랐다가 하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방점을 조금 더 찍는 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시장 대비로도 이쪽은 한국 시장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공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게 대세 상승 흐름이고 좋은 거죠. 사실은 뭐 성장주 쪽으로 사실은 너무 뽑은 감이 있잖아요. 여타 쪽이 좀 올라와주고 또다시 바통을 받아주고 그런 흐름은 긍정적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큰 흐름은 주도주 흐름 그거고요. 여타 이제 또 좀 주도주 군에 있는 오르는 종목 섹터 얘기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5G, 2차 전지 이쪽도 굉장히 좀 뜨거운 영역인데 어제 뉴스 나올 때는 좀 밀렸고 오늘 다시 좀 오르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 정책, 정부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50조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까지 하면은 이제는 뭐 60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큰 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는 매년 500조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 굉장히 큰 조직인데 이 큰 조직에서 돈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수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처럼 기업들이 달려서 뽑아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IT 그 빅테크 기업과 연계된 기업들은 계속 돈을 쓸 겁니다. 투자도 계속 할 것이고 그게 상관없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라는 큰 손이 돈을 썼기 때문에 이쪽 영역의 성장성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그린 뉴딜을 하면서 뭐 수소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속성에 있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외에 또 다른 게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동력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인프라가 다 깔려지기 전까지는. 수소차는 그런데 뭐 2차 전지나 5G 이런 거는 말씀하신 게 좀 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는 가능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미친 듯이 뽑고 있는데 가격을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주가예요. 이것은. 그리고 테슬라는 주가라기보다도 테슬라가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증설 현황들을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정말로 2배에 가까운 전지 물량이 증가가 돼야 되느냐, 캐퍼시티 증가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의 그 테슬라의 증설 상황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공장 증설이 잘 될 거냐. 사실은 수요는 충분해요. 테슬라 기준으로 수요는 충분한데 공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5G는 지금 한국은 한번 시즌 1이 끝났고 해외 쪽에서 있는데 이제 5G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왼쪽에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왔거든요. 예, 한번 시세를 대시세를 뽑은 업종이라서 그만큼 가려 보셔야 돼요. 예, 대시세가 안 났던 게 아니고 대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건 있습니다. 그 연속적으로 5G 이후에 지금 5G가 4.5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게 맞아요. 지금은 5G가 3.5기가니까 그거 이제 한 6기가 이상도 되고 나중에 이제 28GHz 이제 짧은 영역의 소는 MM 웨이브라고 밀리미터/파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쪽까지 올라가는 과정까지 얼마나 걸릴 거냐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그 김홍식 여기 하나금투의 김홍식 이사가 얘기한 거 그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트래픽이 중요합니다. 트래픽이. 근데 지금 4G에서 5G 넘어갈 때 통신회사들이 되게 주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돈이 될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뭐 이미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번에 언택 오면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똑같은데 유튜브의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넷플릭스의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트래픽 잼이 빵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화소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러면 당연히 5G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이런 정도의 동영상 또는 스트리밍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5G는 5G가 아니고 6G가 눈앞에 와 있는 단계가 같다면 한 번 더 랠리를 뽑을 건데요. 그건 시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핀셋으로 꼽고 투자하셔야 돼요. 5G는 뭐냐? 에릭슨에서 저기를 받은 수주를 받고 노키아에서 수주를 받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삼성의 미국 증설에 따른 수주를 받는 그 기업을 정확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처럼 무작위로 5배, 10배 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를 감안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주, 컨택트,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면세점은 좀 요원한 얘기 같지만 게임주라든지요, 혹은 이제 우리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그 콘텐츠 관련주,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쪽은 좀 제법 많이 올라오잖아요. 엔터주는 정말 의외예요. 정말 의외인데 음반이 많이 팔렸어요. 저도 그 보고서 읽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음반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왜 음반이? 했더니 팬심이 음반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팬덤들이 그냥 팔아줬어. 그래서 이게 유지될 것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건 유지가 될 건 의문이고. 빅히트 모멘텀도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10월 달까지 고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있고 그냥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뭐냐? 빅히트가 만들어진 제일 큰 의미는 뭐냐면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빅히트가 만들어낸 네. 세상이 뭐냐? 엔터테인먼트도 수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재라고 하면은 그 삼양식품이 왜 뽑았어요? 외국에서 불닭볶음면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닭볶음면을 외국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와 이게 한국 사람 5천만 원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50억을 상대로도 뭐 5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대할 수 있네라고 생각한 거죠. BTS가 우리에게 열어준 세상 신세계는 뭐냐면 한국 사람 5천만 원을 대상으로 우리는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청소년 대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하네. 마치 삼성전자, 현대차가 전 세계 대상으로 장사하듯이 이 문을 열어줬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니주라고 하는 그룹도 일본에서 지금 오리건 차트 1등부터 5등 싹 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 쪽에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거 감안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 우리는 뚜껑이 열렸다 표현해요. 내수에 갇혔던 게 열리면서 수출까지 된다. 그러면 이런 쪽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소비주보다는 그런 쪽이 좀 더 괜찮다는 거죠. 네. 소비주들은 이제 또 중국이 이제 방한을 할 거냐, 시진핑 어른께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할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소비주들 쪽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같은 건데 화장품은 한국에서 팔아줘봐야 얼마 못 팔아요. 중국에서 팔아야 진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소비주들은 그냥 그렇죠. 국내 내수 사업은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쪽 판매 판로가 열려서 매출이 증가하느냐 이게 항상 중요해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느냐 이 영역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니저 듣는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여러 섹터 얘기를 좀 평상시보다 편하게 좀 많이 했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